안녕하십니까. 컬러 디자인 완성 김지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계속적으로 컬러를 하다가 오늘은 좀 펌 쪽으로 좀 색다르게 특강으로 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한 4시간 정도에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물결 펌이라고요. 그래서 이 물결 펌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09년도 핫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트렌드를 저희가 살펴보면 영국의 한 트렌드 워치 잡지책에 좀 더 여성들이 원하는 펌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해서 설문조사가 나왔었는데 이 설문조사 내용이 좀 더 크고 볼륨감 있고 좀 더 럭셔리한 펌을 원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트렌드가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렌드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보통 요즘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한 드라마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트렌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어떠한 소속감 있는 사람들만 하시는 거고요. 좀 더 그거를 대중적으로 하는 걸 저희가 뉴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의 가장 이제부터는 이슈되는 게 이제는 고객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연출할 수 있는 뉴룩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 펌이 기존에 이제 많이 어려운 점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보는 거하고 좀 다르게 좀 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쉽고 그러면서 간편할 수 있는 제가 직펌으로 2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직펌이 아니라 나는 좀 더 빨리 시술할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좀 하고 싶다라는 일반 펌. 그래서 직펌 2가지, 일반 펌 2가지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저희가 사롱에서는 어떤 트렌드를 저희가 선사하는 것보다는 원장님께 직펌을 왜 하십니까? 물결 펌을 일반 펌을 왜 제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가장 이야기하시는 게 있죠.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편한다는 그 자체는 매뉴얼로 저희가 도입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의 매뉴얼로 가져간다면 좀 더 고객분들한테 색다르게 그래서 가격 차이로 보자면 똑같은 테크닉을 가지고 직펌을 했을 때의 가격 차이, 그 다음에 일반 펌을 했을 때 가격 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저희 선생님들한테는 맡기지만은 오늘은 좀 더 다양한 저희가 기존에 좀 힘들었던 거를 좀 쉽게 전할 수 있는 물결 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모델 상태 보시면요. 모발 상태가 상당히 좀 건강한 모발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물결 펌을 했을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안에는 괜찮은데, 겉에가 푸석푸석하게 나온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죠? 자, 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모발결입니다. 그래서 모발이 좀 더 건강해야지만이 그 물결펌을 좀 더 굵고 탄력 있게끔 좀 더 풍성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길이라는 거는 길이 변에 따라서 와인딩 법이 달라지겠지만은 물결이라는 자체를 2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리치 상태가 균일하게끔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물결 펌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물결 펌은 내가 원하는 컬과 그 다음 원하는 컬이 만났을 때, 겹쳤을 때 그래서 이 겹치는 것과 겹치지 않는 게 이렇게 2가지가 나눠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발이 온랭스다라고 하신다면 겹치는 게 훨씬 더 고객들한테 좀 안전하게 또는 고객의 트렌드에 맞게끔 제한을 시켜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고객분이 나는 커튼하기 싫다 이 자체에서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만나는 것보다는 좀 더 따로 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즉 모발 한 가닥을 봤을 때 그냥 결이 동일하게끔 하는 저희가 크로스 펌이라든지 아니면 다대 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모델에 지금 단발머리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모질 자체는 약간 중간 정도의 모질을 가지고 계시고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컬러도 안 하셨고요. 펌도 진행을 안 하셨고요. 아주 거의 버진 헤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분한테 제안하는 거는 직펌을 할 거고요. 자, 직펌을 했을 때 건강하기 때문에 사전에 약간의 연화를 시켜놓고 하시는 게 와인딩 하실 때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술 앞서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어느 정도 컬을 원하실까? 자, 컬이란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컬은 로또가 선정해 주는 거지 어때요? 다른 게 선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좀 더 가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로드를 작게, 나는 좀 굵고 풍성하게 원한다 그러면 로드를 굵게 이렇게 선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물결펌의 가장 이제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4가지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섹션 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섹션 폭은 어느 정도 갈 것인지. 자, 2번째
약재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약재를 가지고 내가 직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펌을 할 것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통 저희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약재도 그렇고, 혹시 로트에 따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로트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트는 고객님이 원하는 컬, 또는 원장이 원하는 컬에 따라서 로트는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물결 펌이라는 거는 볼륨을 주는 게 아니고요. 뿌리의 볼륨이 아니라 모발과 모발이 만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얘들은 텐션을 주지 않고 또 하나는 각도를 최대한 90도, 그러니까 거의 낮춰서 저희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재를 도포하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직펌은 어떻게 보면 약재를 바르고 바로 저희가 기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모질이 건강하시다면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뭐 3분이나 5분 정도 연화폭을 주시는 게 와인딩 하기가 가장 좀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지 내가 연화를 줬기 때문에 열 처리했을 때 짧게 두시는 것도 가장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자, 두피에서 끝까지 약재를 도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재를 도포하실 때 가장 원장님들 포인트죠. 그 포인트가 보통 약재를 하게 되면 수분 측정을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수분량은 직펌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분을 최대한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게 좋습니까? 제가 이분은 오시기 전에 커트를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샴푸를 한 상태입니다. 펌하실 때 샴푸를 하는 것과 물을 뿌리는 거는 모발의 수분량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샴푸를 해주시고요. 자, 타월 드라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기가 어느 정도 모발에 있는 상태. 그래서 한 50% 정도의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물이 50%라면 약은 50%밖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럼 사롱에서는 뭐 약재도 그만큼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고객의 모발의 데미지가 훨씬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재를 뿌리서부터 끝까지 자, 지금 약재를 제가 지금 바르는 거 보시면 거의 이제 모발에 저희가 뭐 로션 바르듯이 톡톡톡 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마사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모발이라는 거는 약재에 의해서 약재라는 거는 원장님들 아시는 거죠. 펌제는 뭐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트러블이 없겠지라고 하지만은 얘도 어차피 화장품 종류지만은 pH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p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발을 팽현시킬 수 있고 연한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발에 제가 약재가 어느 정도 pH가 보통 펌제 pH는 한 7에서 8 또는 치오 같은 경우는 9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약재가 강하면 데미지를 그만큼 줄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제가 손으로 주는 것보다는 약재 스스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재를 바를 때 굳이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약재를 그냥 내가 모발 안에 그냥 바른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모발의 데미지는 가장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빗질 한번 해주시고요. 자, 해주시고 저는 방치 타임을 자, 이분이 워낙 버진 헤어이기 때문에요. 보통 와인딩 하실 때 튕겨져 나오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건강한 모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3분 정도에서 예, 연화 타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분 정도 들은 상태이고요. 3분 정도 모발의 연화 타임이 줬기 때문에 모발의 질감 자체가 약간의 우리가 일명 이제 숨을 잘 어떻게 보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와인딩 하시기 좀 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와인딩 들어가면 저희가 자, 이어 투 이어 파트 나눠주시고요. 자, 이어 투 이어 파트 나눠주시는데 보통 이제 고객에 따라서 가마가 또는 그 고객이 내가 센터 가마를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사이드 가마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 자, 정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은 거의 온랭스 모발이기 때문에 이분은 센터 가마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와인딩에 대해서 자, 와인딩을 할 건데 와인딩 할 때 로트는 어느 정도가 가장 좋습니까? 섹션 포가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제 직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저희가 보면 보통 한 이 정도면 한 4, 5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예, 4, 5나 한 3, 5 정도. 자,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의 폭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 그러면 섹션에 어때요? 넓이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저희가 섹션의 넓이는 온질 파입니다. 라고 하는데, 온질 계산하기 힘드시면, 자, 모발 한 가를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C컬이 나오게끔. 그래서 온이 한 바퀴 돌아갈 정도의 섹션 폭을 잡아보면, 이 정도다. 내가 모발을 뺐더니, 이 정도가 제가 원하는, 로트의 폭이라고, 섹션 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부분부터 그 폭에 맞게끔 자, 섹션 폭은 지금 보시는 건 로트, 둘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라인에서 제가 물결펌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판넬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판넬을 들게 되면 어떠세요? 이 라인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떠버리고요. 또는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컬 자체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판넬은 노판넬로 해서 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저희가 물결펌 하다 보면 이 모발이 겹치면 안 된대. 자, 물결이라는 건 동일한 리치죠. 자, 동일한 리치이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내가 꺾이는 부분이 최대한 어때요? 한 바퀴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꺾으시면 나중에 컬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꺾이는 시점 자체가. 그래서 꺾으실 때는 좀 더 내가 그 텐션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자, 엄지손가락이 스킨에 닿은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반바퀴 꺾어주시면 약간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채꼴 모양의 형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물결펌은 모발의 자체가 결이 동일하게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한 바퀴 돌린 상태에서 모발을 빗질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다시 한번 컬을 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킨은 단 상태에서 반바퀴 꺾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도 첫 번째 판넬 동일하게끔 폭을 잡아주시고요. 자, 보통 물결펌이 저희가 S라인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S컬인데 컬이 인컬과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S가 돌아가는 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C컬과 C컬이 만나는데 두 번째 C컬이 어떠세요?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컬이 아니라 그 다음엔 아웃컬을 하셔야지만이 C컬과 그 다음 다시 C컬과 다시 C컬. 그래서 물결의 외부가 만나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들어가는데 얘는 어때요? 아웃컬. 그죠? 그래서 뒤쪽으로. 왜냐면 같은 방향이 아니라 얘는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시면 어때요? 얘가 지금 갔다가 그 다음 걸 만나야 되는데 같은 동일한 쪽으로 앞쪽으로 전진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 모발이 다시 어때요? 서로 가는 방향성이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컬 하실 때는 방향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판넬. 자, 세 번째 판넬은 지금 첫 번째 판넬과 동일하게, 자,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판넬보다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판넬이죠. 탑 쪽. 왜? 탑 쪽은 윗머리가 덮어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끔 하시되, 절대 보통 고객분들이 지금 우리 고객님이 위에 올라온 것처럼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떠세요? 내가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낮추게 되면 어때요? 컬 자체가, 리치가 좀 처지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 로트에 맞게끔 가까이 가주시고요. 자, 방향도 마찬가지 스킨에서 꺾이게끔. 자,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스킨 부분에서 꺾게끔. 스킨 부분에서 꺾게끔. 자, 이렇게 반 바퀴를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 물결펌을 세미나를 좀 많이 진행하다 보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꺾는 거 쉽네. 근데 이 꺾는 것 따라서 보통 저희가 뭐 김남주 머리다 그러면 김남주 머리가 어때요? 리치가 상당히 이쁘시죠? 그건 아이러닝은 다 아시고 계실 거고요. 리치를 좀 더 내가 좀 강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꺾는 시점을 좀 최대한 원장님들 잘 꺾어 주신다면 그런 C컬에 대한 느낌 또는 물결펌의 느낌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옆 라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약제를 하시다가 모발이 말랐을 상태는 약을 재도포하시는데 약제는 이미 모발하는 결합력을 끊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을 계속적으로 증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급적 약제보다는 물 분무로 수분을 맞춰주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네이프 부분에서는 섹션은 우선은 사이드에 있던 섹션 부분, 그죠? 파트 되어 있는 부분 동일하게끔 자,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눠주시고 자, 밑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동일하게끔 로또가 하나 들어가자니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제가 파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사이드를 부분을 보시면은요. 자, 한쪽 방향 어떠세요? 앞쪽으로 갔고요. 자, 좌측좌 역시 앞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뒤쪽에서 물결이라는 그 자체는 동일한 방법에서 어때요? 만나야 되는 시점인데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인지 이쪽으로 갈 것인지 자, 뒤쪽에 있는 백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한쪽으로 다 옮겨주셔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앞쪽에 있으니까 센터 파트 나눠서 양쪽으로 나눠주시면 어때요? 물결이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때요?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끼리 밀어주시되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을 설정할 때는 고객의 모발의 흐름을 보시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 네이프 부분에서는 굳이 탑 부분부터 똑같이 저희가 뿌리에서부터 끝까지 마시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고객의 두상은 보시면은요 둥글고 어때요? 볼록과 오목으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볼륨을 살고 싶더라도 볼륨이 안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좀 편하게 그냥 밑에서부터 저희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대신 얘도 마찬가지 어떠세요? 만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내가 원하는 왼쪽 방향으로 빼준다. 자, 동일하게끔 자, 모발 끝선을 빼주시고요. 자, 끝쪽으로 가신 다음에 자, 계속적으로 다대식으로 해서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인컬이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웃컬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아웃컬인데 방향은 인컬이 어때요? 왼쪽 방향이면 아웃컬은 오른쪽 방향. 그래서 일명 저희가 이제 겉마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왼쪽으로 맞추신 상태에서 절대 제가 판넬은 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넬은 최대한
낮춰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열 처리를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열 처리하기 전에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발을 직펌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약재가 묻어져 있는 상태에서 열을 닿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상당히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때 수분 증발을 좀 막아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부직포로 덮어주셔도 되고요. 부직포가 없는 경우에는 파지를 좀 겹해서 약간 습도를 좀 맞춰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좀 약간 습지로 해서 끝부분을 좀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펌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디지털 기계를 꽂아 있는 상태고요. 자, 기계는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제가 열기구로 보니까 디지털 기계 자체는 온도가 좀 빨리 올라가는 게 있고 서서히 올라가는 게 좀 있으실 거예요. 그에 따라서 열차를 좀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태는 건강한 모발이기 때문에 건강 모드에 놔둬서 열차를 10분, 자연방지 5분 후에 저희가 결과 이제 중화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중화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제 들어가실 때는 처음에 했던 저희가 그 페퍼 됐던 면은 좀 빼주시는 게 중화제 흡수가 좀 더 높여줄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중화제에 이제 시간을 들어갈 건데요. 직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트를 풀지 마시고 그 위에 바로 중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화하실 때는 충분히 중화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과산흡수이기 때문에 7분 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분 후에 로또 아웃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헹군 다음에 스타일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화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 헹굼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약간 컬이 지금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상태에서 말리는 경우가 여러 가지 방법인 거 아시죠? 뭐 핀셋을 꽂거나 또는 제품을 발라서 그 리치를 살리던가, 자, 그런 방법이 있는데, 보통 원장님들이 말리실 때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세팅할 때 어떻게 말렸지? 세팅할 때는 제가 다대로 제가 말았으면 그에 맞게끔 제가 모발을 모아서 말렸을 거고요. 자, 이 펌은, 물결 펌은 어떠세요? 리치가 동일하게끔 하기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말리실 때 어때요? 위쪽으로 잡아서 말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시는 것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그 말리시면서 푸석이는 느낌이 종종 보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살짝 물로 스프레이 뿌려준 상태에서 그 모발을 잡아주셔도 고객분들이 그렇게 푸석이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입지를 그냥 파마에 정말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시술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물결펌에서 중요한 거는 고객이 어떤 쪽으로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는 인아웃컬 물결펌이라는 거는 모발과 모발이 만났을 때 최대한 볼륨감 있게끔 볼 수 있는 게 인아웃컬 물결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물결펌 할 때 이제는 원장님들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보다는 좀 더 쉽게 고객분들한테 어드바이스 하시면서 새로운 매뉴얼로 원장님들, 고객님의 또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더 다양한 매뉴얼로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